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모양은 좋은데, 근데 이 지금까지의 반등, 이게 외국인 매수에 기반한 거였는데, 외국인 매수 없이, 외국인 매수 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산 코스닥은 뭐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코스피의 반등은 이 짧은 파동 안에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예, 어떤 점수를 매기자면 상승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갭을 채우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예, 코스피 주기를 보시면 9월 말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상승하고 1.5개월 정도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1.5개월 정도 하락했고 반등도 1.5개월. 주기 자체가 코스피 평균이 2개월씩 움직이는데 지금 1.5개월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이 좋다 나쁘다에서 나쁘다로 완벽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면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지수가 2달 오르면 어떤 종목은 이렇게 가다가 오르고 또 다른 어떤 종목은 처음부터 올랐다가 맞춰지고 또 어떤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시종일관 강하고 또 어떤 종목은 시장 대비 시종일관 약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계속 기다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요 주기가 짧아진다면 이렇게 짧아진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의 반등이 없습니다. 이 종목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도 좀 오를만 하면 떨어지는 거고 여기도 지수가 여기서 이제 바로 떨어지니까 이 종목도 여기서 떨어지게 되고 이것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름폭이 뭐 이 종목 정도는 괜찮고 이런 종목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이런 것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만 매력이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 매력이 있는 종목이 줄어든다. 그 사실 선택을 한다라는 거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대체로 이 확률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확률이 높은 한 80%의 종목이 올랐다. 이래도 내가 선택한 종목이 오를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주기가 짧아져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내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한 종목이 과연 오를까? 이건 확률보다도 더 낮은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기가 짧다라는 것은 손실을 보기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락이 쉬우니까 선물 매도를 해야지. 뭐 요건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예, 보통은 이렇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자리에서 선물 매수를 하기가 힘들고 이런 자리에서 선물 매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 매도를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예, 좋은 결과지만 근데 선물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마진콜이 발생을 합니다.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매도가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했을 때 내리는 게 쉽다 하더라도 마진콜을 당하고 그게 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반등도 뭐 그렇게 시원찮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2월 말까지 해서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피는 드디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처음으로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2500선이 벽이 돼가지고 이게 벽이 되고 최선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저점이 천천히 올라가서 요런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드는 그럼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해야 되는지를 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또 지수가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의 흐름이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참 여기서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가주면 좋겠다. 전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코스닥 종목들은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세를 타고 있는데 코스닥의 강세는 이 거래대금으로 설명이 됩니다. 거래대금이 점증하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급등 패턴으로 진입해서 코스피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작은 종목 위주로 이제 준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면 거기서 차익 실현해서 작은 종목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순환매적인 요소가 코스피보다 굉장히 빠르고 또 패턴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뭐냐면 코스피는 뭐 전기전자가 움직이면 뭐 자동차가 따라 움직이고 이런 뭐 업종별로 순환매를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가면 그 안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준동을 합니다. 무슨 테마가 준동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패턴이 없는, 예, 그런 순환매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냥 코스닥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중에서 멀쩡한 애들 잡고 있다 보면 언제 한번 얻어 걸려가지고 수익을 보는.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은 내려봤자 시가총액 300조짜리는 내리면 뭐 많이 내리진 않겠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500억이다. 근데 흑자가 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지가 뭐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4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이러다 보면 뭐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되는데, 좀 고가 아파트 최대 주주 지분율이, 지분 평가액이, 과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회적 관념과 통화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게 정상이냐? 매우 싸고 아파트는 거품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스닥이 당분간 좋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요 좋은 상태가 다소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산 게 아니라 누적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연초에 팔았던 걸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정점이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합쳐서 한 7천억 이상, 8천억 이상 매도하던 쪽에서 2천억 이상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1조 이상 팔았습니다. 코스닥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순수 개인의 1조 이상 매도는, 예, 그 조금 호흡이 긴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1조 이상 매수로 볼 수 있는데,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500조에 달하는 코스피, 그리고 200조의 코스닥, 여기서 1조의 무게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 상승 기세가. 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당분간 중소형주 위주로, 대형주는 올라봤자 2,600선입니다. 여기서 먹을 게 없는데 중소형주는 먹을 게 많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소외됐기 때문에 한번 준동을 하면, 예, 아주 기분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 해서 대구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공단에 들어갈 때 그 정부에서 그냥 100억을 줘버립니다. 예, 그냥 뭐 저리 대출 이런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으면 그냥 줘버립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예,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 업체들이 지금 돈을 갈퀴로 긁고 있는데, 이 펀드 시장이 많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은 1차, 2차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수천억의 자금을 투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잘 나가는 비상장 회사들을 보면서, 예, 그 잘 나가는 비상장 회사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 상장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 보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린 거 쉽게 만들지 못하고 이 활동성이 있는 거,
그냥 뭐 틀 아니면 뭐 나사 이런 것보다는 모터 이런 게 훨씬 더 활동성이 있으니까 만들기 어려울 거고 진입 장벽이 높을 것이다. 뭐 요런 접근. 예. 그리고 비싼 걸 덜 쓰게 하는 거. 지금 SK온이 그 또 코발트를 덜 쓰는 안 쓰는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요 관련해서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가서 SK 이노베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을 해서 SK 오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본 그리고 4분기에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에 준하는 그러니까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SK온이. 그러면 이게 이 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 15조 원이니까 그러면 요걸로 하면 한 4년 벌면 끝나네. 뭐 태양광보다 더 좋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수익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정제 마진이 계속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 시장을 보면 인도가 지금 꿀을 빨고 있는데 러시아가 인도의 저가의 원유를 수출을 합니다. 그게 다른 국가들은 제재를 거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제 싸게 물량을 받고 이걸 정제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도의 정제 기술이라든지 정제 경쟁력이라든지 규모에 따른 어떤 뭐 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딱히 인도가 이 정유 사업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저가의 원유를 수입을 해서 뿌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제 원가가 좋다 하더라도 인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제 마진이 기껏해야 뭐 진짜 많이 되면 한 10달러 정도인데 인도가 60달러 정도에 갖고 와버리고 다른 업체들은 70달러대에 갖고 오고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정제 마진을 조금씩 포기를 하면서 시장에 맞춰 나가고 있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 SK 이노베이션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정유주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떨어졌고 계속 탐탁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거 비싼 거 적게 쓰는 거 이거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SK온이 이제 코발트를 완전히 배제한 이 코발트 프리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했다. 성능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예상보다 또 1년 넘게 앞당겼다. 이게 뭐 신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뉴스는 한번 정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검증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2차전지 금속 원가의 40%인데 실질적으로 코발트가 차지하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 이제 글을 볼 때 얼마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찾아보면 됩니다. 2차전지 코발트 원가 전지 원가 비율 10에서 15%로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찾아 나가면서 이제 지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10에서 15. 금속 전체에서 40%고 전체 배터리에서 15%.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가격이
경쟁사 대비 10% 정도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코발트 프리에 대한 거는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또 당장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러시아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오르기 다소 힘들 것이다. 다만 전쟁이 끝나서 이제 인도가 저가의 러시아산 원유를 받는 그 이점이 사라지는 요 시점에는 이제 반등을 할 거고,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실제 양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이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뭐 큰 기대할 부분은 없지만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때는 지금과 다른 어떤 좋은 매수 타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만 실적이 저조한지, SOE를 보면, 자, SOE도 적자가 났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까지는 아니지만 SOE 적자가 났고, 그럼 이게 그 공급 과잉에 대한, 그리고 인도에서 정제유가 저가로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정유주들은 당분간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SK온을 품고 있고 그게 지금 코발트 프리를 했는데 추가 반응은 전혀 없는 상태. 그럼 다른 회사들을 보면, 자, 삼성 SDI를 보면 삼성 SDI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는 편입니다. 이 2차 전지.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 옛날에 이거 2016년에 싸게 팔았습니다. 7만 원대 팔았던 것 같은데 그때 7만 원대가 있었나? 7만 5천 원. 뭐. 이걸 팔고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샀으니 참.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나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군입대 할 때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뭐 이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군입대 할 때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샀다면 이미 그때 경제적 자유인이 됐을 텐데, 이때 한번 놓치고 이때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도 10배인데, 그럼 이때는 제가 제법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2015년 16년에 그냥 이거 갖고 해외 놀러 다녔어도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 저로 돌아가서 제가 이런 판단을 한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거 산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포스코 같은 애들은 굴뚝주, 포스코 굴뚝주라서 영영 안 오르는 종목. 현대중공업 영영 안 오를 것 같은 종목. 근데 이 두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안 올랐습니다. 그때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지식을 갖고 돌아가면 당연히 현대미포조선을 사겠지만, 그때 당시에 계속된 시장에서 경험을 한 부분들은 절대 이 종목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 10년 정도 보였으면 또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뭐 증권주 사고 뭐 생쇼를 해가지고 그냥 뭘 가만히 들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그냥 좋은 종목 쌀 때 사는 게 최선이다. 테마가 불어도 우리는 그게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이 못 되는, 왜냐하면 미국처럼 시장이 광범위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통제가 강한 그런 시장이라면 먼저 선점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다 먹겠네? 그걸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먼저 올라가지만 이 시장 누가 따라하고 작살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른 거 쫓아가면 그냥 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쌀 때 그냥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 그것도 나중에 관심 받을 만한 종목으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SDI가 그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만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무리한 수주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원통형과 각형은 안전성에서 좋습니다. 이 각형 배터리에 집중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 역량을 올인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사시면 되냐 안 되냐? 저는 비싼 건 무조건 추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의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한 25만 원? 예. 2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사시는 거는 철저하게 단타로, 만약에 꼭 사셔야 되겠다면 그래서 손절가 정해 두시고, 왜냐면 비싼 거 한번 얻어 터지면 나중에 마이너스 30 금방 가고 마이너스 70도 흔하게 갑니다. 예. 그리고 LG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사주 물량 털고 나서부터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는 이제 공시에서 제거가 됐고 5% 이하니까 이제 더 이상 공시를 할 필요가 없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유통 주식수로 바뀌어 있는데 그 물량을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럴 만한 어떤 동력이 있느냐?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의 그 추정 수주 잔고가 1000조 정도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긴 한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1000조에서 마진이 과연 얼마가 남느냐? 이 수주를 기반으로 공장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하고 매출이 늘어나는데 구매는 이제 더 규모의 경제를 갖추니까 구매 단가도 낮아지고 또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뭐 실적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과연 이 주가가 설명이 가능하냐 그러면 지금 아까 삼성 SDI는 2.5배 정도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정 주가의 한 100배 정도,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이 10배라는 수치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PBR 기준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6배 정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과열돼도 7배 이상은 못 갑니다. 실제로 여기서 7배였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가치 퍼가 보통 성장성을 반영하면 50배까지 올라가는데 50배를 해도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퍼가 100배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뭐 용인되지 않던 고평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최대 주주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81.84%인가? 최대 주주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착시다. 얘들이 안 파니까 유통 주식 수가 적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게 유지가 가능한데, 만약에 LG 화학이 옛날에 우리가 70에서 80 정도 유지할 걸 했지, 11.84% 던질게, 이런 순간 끝납니다. 아마 이 주가가 유지가 되는 것은 그걸 위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런 소설을 쓰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소설을 쓴다는 것은 추정을 하는데 다양한 변수들을 제외하고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적게는 한 50군데 이상이 될 것인데, 기관 투자자들만 해도 그거를 그냥 하나로 봅니다. 외국인 놈들이 지금 올린다, 장난질한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순간 이미 잘못된 눈으로 시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주체들이 다 서로 짜고 한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는 관점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나중에 LG 화학이 올려서 팔아먹지 않을까, 이런 음모론은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관리하고 좋은 시기에 턴다, 이런 정도는 합리적 추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이 장난친다, 기관이 장난친다, 이거는 뭐
거의 무당 같은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거를 다 제외하고 예, 살을 빼고 예, 또 뼈를 취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읽어내야만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또 경험이 쌓이면서 또 우리의 실력도 높아질 것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경험 쌓아 나가고 실력을 세이브해 나가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 왜냐하면 금방 얻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연습해도 결국은 진리가 뭐냐면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싼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우호적이고 비싼 종목에 대한 관점은 아주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트로도가 조금 올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다. 이 한 차례 더 나오면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 한 차례 더가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방아쇠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예상되는 연말 실적이 99억인데 이거보다 더 잘 나오고 역대 최대 실적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게 소비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는 모르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해외 시장에 하나씩 출시하고 늘려나가는 소비자들을 이런 걸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한 번은 또 슈팅을 할 만한 그런 동력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S&T 모티브가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관련해서 이 종목의 어떤 잠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친환경 모터라든지 계기판 샤시, 에어백 이런 다양한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 S&T 이 오너가 과거에 이제 대우정밀 이쪽이었습니다. S&T 오너가 전기차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좌절을 맛보게 되고 그걸 이제 내려놓으면서 회사가 다소 보시면 전기차 종목에 편승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체력이 좋고 전기차 사업할 거라고 도전장을 던지는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 회사에서 저 인력을 빼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송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잠재력이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다. 근데 월봉상 이제 때가 왔다. 예. 조만간에 아마 조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리고 이게 파동은 좀 작아졌습니다. 파동은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 큰 파동은 나오지 않겠지만 저점이 아주 꾸준히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에서 여기서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 충분히 이제 좋은 자리까지 좋은 가격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